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반성을 해야 되지? 이게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인가요? 민심의 해초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현아님, 더 낮은 자세로 지하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보내주셨고요. 토끼 뉴진스님, 절대 변하지 않는 자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스님, 무슨 민심만 얘기하고 국회하고 소통하래. 나그네님께서 나는 잘못된 게 없다. 국민들이 안 알아준다. 화난다는 표정이었다. 여신자님께서는 민심 같은 소리 하네. 무식한 인간.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변화물 씨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미친 짓 하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좀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요. 좀 보기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일단 잠시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국무위원을 훈계하고 있는데요. 왜 또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한 12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12분 정도를 압축해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나는 제대로 열심히 했다. 대신 그 좀 마이너한 거 좀 못 챙겨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민생뿐이니까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흐트러진 곳 없도록 잘 챙기고 국회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협력 좀 해라.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국정기조가 바뀌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소통과 협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야기했어요. 원래 지금 그 원고는 아까 제가 방금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이 방송국책에 들어왔던 원고는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예, 자기가 주체가 됐는데 능동적으로. 이 읽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키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국무위원이 하시오. 하시오. 이런 줄. 예. 그러니까 나는 빠지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만 봐도 이 문구만 보면 이번 그 지금 총선의 결과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뭔가 입장을 내놨지? 그걸 대통령이 과연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준엄하게 매를 때렸는데 그 매를 맞은 후의 자세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엉뚱한 모습만 보여준 거다. 한자로 아주 좀 그 점잖은 표현 중에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죠.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을 신고 그 신발 위를 그냥 긁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점잖은 얘기고.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라는 걸로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좋아하는 대국민 담화라는 것만이라도 좀 하든가. 기자회견이 싫으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번 총선에 이렇게 집권 여당에 대해서 준열하게 국민이 매를 때렸는가를 핵심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 때문에 여러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지금 차재원 교수 지적하셨듯이 국무위원 여러분이 국회에 지금 있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뭐 해야 할 겁니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딱 지고 닷새 만에 입장을 내놨더만요. 네. 그건 대국민 담화 형식이었던데 지금 윤 대통령은 엿새 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그 닷새 만에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는 국회가 변화라고 국민들이 매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에게 매를 때린 게 아니다. 이걸 강변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반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죠. 1년 후죠. 1년 후. 그걸 굳이 우리가 뭐 다시 똑같이 겹치기 해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윤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왜 내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반성을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아직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좀 그걸 확인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리더들이 정말 흔하게 하는 얘기 있죠.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말조차도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절망하는 거죠. 제 부독의 소치입니다. 이 말조차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인가요? 사실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고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의 표명을 했어요. 사의 표명을 하고 난 비서실장이 입을 통해서 한 줄 메시지 낸 게 전부여서 대통령이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이 총선에 대한 평가와 사과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나온 보도는 이르면 다음 주 초였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이 된 것인데 한마디로 2년 동안 큰 방향에서 잘했는데 좀 디테일이 모자란 거 미안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통해서 입장을 표한다고는 합니다만 형식이나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최소한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향도 맞고 사실 다 잘했는데 디테일도 모자라고 국무위원 장관들 뭐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장관을 혼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암울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자회견의 형식도 아니고 담화의 형식도 아니면서 국무위원들 혼내가면서 본인은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도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직도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살고 있고 정신 못 차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2016년 선거 때 물론 한석 차이로 지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진박공천 때문에 사실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자기 때문에 지금 선거 졌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처음에 판이 불리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대통령이 다 이런 사단을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에 그때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듣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건 김은혜 홍보수석이 마사지한 건가요? 글쎄요. 앞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총선에서 졌을 때 그 입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김순덕 칼럼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제는 좀 볼만한 대목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그 태도하고 그리고 2000년 때 그 16대 총선이죠. 16대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당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반항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비교를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바로 야당 총재, 제1당이 된 야당 총재에게 손을 내밀거든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바로 제의를 했고, 바로 그래서 영수회담에 의해서 전국이 돌파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그러니까 재창출을 해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그렇게 자기의 뚝심으로 밀고 가는 듯 하다가 결국 탄핵되고 파면당했다. 그 두 사람의 이 운명을 요 지금 총선 이후에 반응을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일리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오늘 지금 국무회의에서 지금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마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이 해초리를 들고, 야, 너희는 열심히 안 했잖아. 국무위원들을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한테 해초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해초리를 자기가 빼들어가고 국무위원들을 때리는 그런 형태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대통령의 그 공식 직접 육성 반응이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대통령 그때 바로 다음 날 바로 나왔잖아요. 새벽에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라는 이야기를 3번인가 하면서 반성했어요. 네. 그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물론 상당히 잘못된 건 맞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 엄청난 역대급의 여당 패배하고 이 국민들의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네. 어느 걸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더 절실하게 다가갔어야 될까요? 이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총선이 주는 이 민심의 해초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선 참패하고 부산 엑스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고 네, 이번에는 어떤 표정을 네. 졌는지를 한번 좀 네.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게 더 아프게 다가왔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발표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비교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기도 문제였지만 네. 저는 저 정도 이상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걸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 말이 아닙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 말 이면에는 저는 진짜 부산 엑스포 우리가 유치할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그 착각, 그게 지금 담겨 있다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뛰었고 저건 저의 일이었습니다라는 게 담담히, 아니,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총선은 이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비춰져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만들어 놓은 그 당이 지금 참패를 당했는데 그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비춰지는 정도의 지금 얘기를 오늘 한 셈인데 이걸 본 국민은 얼마나 정말 우라통이 터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 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지금 전공의들 나가서 저렇게 안 들어오고 있고 한 해 2,000명씩 지금 늘리자고 일을 저질러 놓은 이 사태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국정을. 이제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걸 포함해서 전부를 다 놓고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총선이라는 게 자기에게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고비인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거를 오늘 이 담화에서
이 제3자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한 그걸로 확인시켜 준 거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내가 열심히 뛰었었고 네, 전세 저는 기네스 될 줄 기록만큼 알았습니다라는 착각 그걸 그냥 고스란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부인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해외 순방을 투어를 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국민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건데 이번 총선은 이거는 내가 치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동훈이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뇌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은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내 한때 부하로 있었지만 나한테 막 기어오르려고 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책임지고 한 거다. 나는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거꾸로 나한테 거슬러 올라오면서 내 뜻과 반대 예를 들면 뭐 이종석 호주 대사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귀국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망쳤어. 이런 식을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의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적어도 그 엑스포 실패하고 담화할 때의 그 표정과 톤 이런 것들과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지금 얘기했던 모두 발언은 정말 완전히 서로 뒤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굉장히 침울하고 조금 더 가라앉은 목소리였고 오늘은 한마디로 막 오기 창창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방향은 맞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오히려 국무위원 질타하고 지금 당을 향해서 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놓고 표시는 안 했지만 당은 뭐 하고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위원장에게 또 책임을 100% 전가하는 그런 느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등판의 시기가 일렀다고 생각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조기 등판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서 그대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려우니 한동훈을 조기 등판시켜가지고 조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러보자라는 의도가 명백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민생토론 24번 하고 막 공약하고 막 그 돈 약속해가며 900조 1000조 막 약속해가며 선심성 공약 남발하고 호주 대사 임명권 의정 갈등 뭐 다 지금 전면에 나서서 사실 선거 치른 건데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피해간다 정말 국민들 더 천불이 나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마 8번째가 그럴 거예요. 영수회담 하십시다. 좀 논의를 해보십시다. 그럼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놔줘야지 총선에 대한 겸허한 경청이자 수용이 아닌가요?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싹 외면하고 딴 얘기만 합니까? 그래서 정말 암울하다. 남은 3년도 참 암울한데 야당이 정말 제대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근데 이게 참 한동훈 위원장 못 들어오겠는데요. 나가면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당대표 도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의 대통령 인식을 이제 여당의 당선자 또 여당의 지금 현역 의원들도 이제 봤잖아요. 네. 아 정말 우리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정 관계가 그동안 뭐 소위 말해 용산의 출장소라고 뭐 이야기했지만 이제 수평 단계를 넘어서 아마 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여당 안 할래. 대통령 좀 떠나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곧 터져 나올 거라고 봐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오늘 이후로 이 대통령과 결별, 탈당 요구 이게 아마 정말 금기 더 뭐 나올 이렇게 가능성이 얘기되는 있다. 게 아니고 법물 터지듯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스스로 지금 네. 빌미를 던져줬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이게 또 이거 다음 주제로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의대 증원 담화할 때 그때 담화 표정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심리가 좀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담화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보시죠.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 때는 의대 증원 문제 내가 밀어붙이면 해볼 만한 승부야. 이런 자신감이 본인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보도된 걸 보면은 대통령한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문장 하나 집어넣자고 하는데 그걸 못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11시에 담화 발표인데 9시 40분까지 문구 수정 작업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결국은 조금 바뀔 것처럼 얘기를, 그것도 사실은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그거 가지고 헷갈린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바꿀 것처럼 그 문구 하나 집어넣는 대신에 한일 관계 개선, 뭐 우리 이제 건폭 때려잡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넣어서 내치적이라고 뒷부분은 다시 넣으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당시에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실 지난 저기 4월 1일 날 담화가 나온 건데 51분간 읽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다른 글을 쓰고 있어서 대통령 입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의 주시하면서 봤는데 끝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야마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골자가 뭐냐, 핵심이 네. 뭐냐, 그거 바꾼다. 그러니까 이게 2,000명을 물린다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런 정도로 헷갈릴 정도인데 제가 제대로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홍보수석이 기자들 다 불러모아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거 1번, 2번, 3번 그 궁극적으로 우리 2,000명 물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설명도 제대로 안 먹히니까 7시에 KBS 뉴스에 정책실장이 직접 나와서 2,000명 물릴 수 있다는 식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안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도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오늘 국무회의 이 발언도 오늘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홍보수석이 사실 대통령 입장은 그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 우리 협치도 하고 소통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브리핑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총선의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어디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 오다가 보면서 미디어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TV조선에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윤종호 앵커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지금 그 대통령 입장을 놔둬놓고 뼈를 긁어내는 아픔으로 해라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 중국의 그러니까 조조와 전국시대 한우 그러니까 중국 시대의 그러니까 이 왕들의 그러니까 이 병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사마천이 어원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꼽으면서 교만에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 무당을 믿고 어원을 불신한다는 쓴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금 하마평 언론 인사들 이 윤정호 앵커가 뭐라고 했냐. 윗돌 빼서 아랫돌 공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당의 태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보수 언론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같이 갈 생각이 없다는 부분을 완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 어제 밤 뉴스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대충 오늘 나올 담화의 기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맞습니다. 가서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층들한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일종의 안전막을 완충막을 지금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정권이 진짜 3년 임기, 남은 임기를 채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만 해도 오늘 어떤 톤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 같다. 대강 짐작이 되던데. 네. 뭐, 보수 언론 아니라 누구라도 왜, 우선 첫째 형식이 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하느냐. 이거부터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구나라는 짐작이 되잖아요. 두 번째, 아니 6일 만에 내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은 온 나라의 온 언론이 다 집권 여당에게 이 준엄하게 매를 때린 거다 국민이라는 평가를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귀를 닫고 있었나요? 또 세 번째, 그 정도로 화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방증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오늘 내놓을 얘기는 결국 뻔한 내용에 그칠 것이다. 근데 역시 뭐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얘기를 꺼낸 걸 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윤 대통령은요
총선 전부터 그러니까 이종섭이라는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을까라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이렇게 합치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총선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구나. 총선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집권 여당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보다 조금 더 시계를 돌리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1차 갈등이라는 걸 얘기할 때 국민 보고 의논했던 거를 민생 토론회라고 했잖아요. 그 민생 토론회를 월요일 아침 9시 열리기로 했던 민생 토론회를 30분 전에 걷어차고 안 갔던 그 행태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판을 제가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 총선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걸 총선 전부터 그다음에 오늘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